할 텐데요. 거래 대금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시장에서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소외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권주들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증권주들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300% 넘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1조 6,9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73% 증가한 9,300억 원, 삼성증권도 123%가량 증가한 5,230억 원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증권사 모두 다 전년 대비 훨씬 더 개선된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2분기 이 5개사의 합산 순이익 전망치를 보게 됐을 때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140%가량 증가한 4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FA 가이드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2조 9천억 원가량인데 이를 40%가량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도 지금 세 자리대 19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증권사들은 유례없는 호황기를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5월과 6월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0조를 넘어섰고요. 근데 ETF를 포함하게 된다면 140조를 웃돌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2분기에 지속적으로 경신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 평가 이익 역시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대신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해주는 자산 관리의 수익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박자가 고루 맞춰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률 대비 소외되는 움직임이 증권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스피 지수 대비 성과율을 보게 된다면 확연하게 느껴지시는데요. 우선 상반기 증권 지수의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상승률 자체가 42%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42%라는 수익률만 보게 된다면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56% 언더퍼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분기를 보게 된다면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76%가량 더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시장 대비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대비 성과율을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1월과 2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키움증권도 1월 달에는 시장 대비 괜찮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 공통적으로 3월부터는 지금 지수 대비 성과율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기 시작했고요. 4월,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소외되는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주들이 왜 이렇게 소외를 받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거래 대금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 대금의 일평균 거래 대금 100조 원 돌파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증권주들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빨간 색깔 막대기가 거래 대금인데 2026년 1분기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분기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주들의 지수의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분기 대비 비교했을 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25년 2분기에도 그러한 모습,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6년 2분기에는 코스피 반도체 기업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지만 증권주들의 지수는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래 대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1분기 거래 대금 증가율은 무려 80%였고 ETF를 포함하게 됐을 땐 86%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과연 이러한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시장의 의문이었고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브로커리지 수익이 피크아웃을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했다라고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적이 저평가되는 반도체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된 건데요. 코스피의 반도체 영업이익과 컨센서스 시가총액을 보게 됐을 때 코스피의 영업이익과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의 시총의 그래프의 변화율과 반도체 시총의 변화율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반도체로 집중되기 때문에 주가의 수혜가 증권사에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2011년대 차화정 랠리와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1년 차화정 랠리 당시에 역시나 자동차, 화학과 에너지 기업들이 수급을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면서 지수 자체는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증권주들은 생각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주들의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의 확산입니다. 지금 일부 반도체 기업들로 주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어야지 증권주까지 퍼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ETF 시장 성장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TF의 거래 대금 증가가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 확대가 어느 증권사로 더 크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이 26%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런 ETF의 거래 대금 점유율이 증권사들의 점유율의 변화와 연동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ETF 거래 대금을 많이 가져가는 게 피크아웃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봅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기대감인데요.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와 같은 여러 가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ETF의 투자 가능 대상을 더 넓힐 예정이라고 하고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승강제나 동전주 퇴출과 같이 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걸고 있고 결국은 이게 코스닥의 온기로 이어지게 된다면 증권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증권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의 ETF 점유율 확대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평가이익 역시나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발행어음이라던가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ROE,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PBR이 낮다는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높은 ROE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국금융지주를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4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리테일 고객 기반의 브로커리지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됐을 때 수수료의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되고 특히나 지배 주주의 순이익이 73%나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점을 높게 봐줬고요. ROE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했는데 다만 이 두 기업 가운데서는 한국금융지주를 보다 더 딥하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권과 금융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 반도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시장 대비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